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입니다. 합도가 들어갑니다.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 되어가며 참 모든 이들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주라 하는 이 거룩한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고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거룩한 일에 이 자료들이 이 예배들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쓰임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우리가 지금 2019년 한 해를 개인의 가치 상승 주제라 하고 지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으로 아까 우리 찬송, 잘 부르는 찬송 아닐 겁니다. 지금 찬송이 바뀌었는데 279장, 보통 그 혼인예식 때도 쓰죠.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가치 상승을 개인이 해야 되는데 개인이 개인의 그 가치 상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인지를 못한다. 그래서 인지를 못하는 것 중에서는 개인의 가치가 원래적인 기준, 참 그 본래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우선 이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기준을 우리 인간언어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내용에 레위기 19장에 너희가 거룩하라, 또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이 결국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개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그 기준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둘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준을 우리가 개인의 가치 상승하는데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개인이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 방법을 하는 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우선적으로 상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남녀를 상대화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녀를 상대하는 기법을 이제는 지난 주간에 한 몇 주 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남녀를 상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이란 건 누구든지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남자로서 여자를 보는 어떤 그 상대화, 또 여자로서 남자를 보는 상대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개인 상태를 얼마나 거룩에서 멀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찾는 건데, 질문을 해본단 말이죠. 남녀의 상대화의 기법에서 질문을 한 5가지 해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3시간째 이 내용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냐는 거죠.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러나 정답이다 아니다 하는 건 잘 모를 거예요. 일단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없느냐 이거죠. 얼마든지 이것도 질문이 가능할 거고, 뭐든 개인이 답은 또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따라서 행동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또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답은 또, 정답은 개인은 할 수 없고, 본인들이 답이라 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은 항상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남녀라고 할 때에, 남녀라는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남자 아니면 여자로 살아가는데, 99.5%의 신뢰 구간을 통해서라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은 99.5%의 남자 아니면 여자가 자기가 남자 아니면 여자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요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인생 전체를 살면서 이걸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그렇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런 상황이 있느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남녀 상대화 기법의 이제 네 번째
체크하는 거죠. 첫 번째는 스스로 내가 왜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두 번째 왜 삶에 성이 없느냐. 그 다음 세 번째는 99.5%의 신뢰 구간이라고 그랬습니다. 99.5%의 그 사람들이 남자 아니면 여자들이 여기 자기가 남자다 여자에 대해서 전혀 거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만약에 99.5%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남자 아니면 여자에 대해서 내가 왜 남자냐 내가 왜 여자냐 라는 것을 거부한다면은 인류는 지금처럼의 상태가 될 거냐 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개인의 가치 상승하는데 어떤 개인적인 방법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남녀의 상대와 기법의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앞에서 네 가지를 했는데 이 네 가지 것 중에서 연결해 간 거는 인류의 상태가 지금으로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네 번째로 99.5%의 인간들 중에서 누군가는 만약에 거부했다. 그런다면은 인류는 분명히 평화롭지 않을 텐데 그에 비하면은 평화로운 인류 상태라 할 때 내 개인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개인의 가치 상승 아니면 남녀의 상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고 있느냐?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여자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고 있고 남자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남녀의 상대와 기법을 통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의 방법이다. 이럴 적에 이것을 나름대로 하나의 이제 알리기 위한 홍보죠. 인식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다섯 가지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쉽게 질문을 해보고 내가 개인의 가치 상승을 하는데 남녀의 상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섯 가지 질문을 한번 가끔 해보느냐. 또 해봐야 될 시점이 있는데 우리가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하고 10년 단위로 해서 이걸 개인의 상대와 기법을 통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될 시점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깨달아내느냐 이 부분을 해서 다섯 가지 그 상대화되는 기법의 내용을 기억하는 하나의 그걸 우리가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남녀, 그 다음에 3이죠. 남녀 3대화 인식 이 다섯 보이죠. 남녀 3대화 인식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남녀에 대해서 처음에 그 다음에 제3의 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인류 전체는 99.5%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에 화는 이게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인류는 화를 당하는 같은 그런 환경이 될 텐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식입니다. 인식. 내가 바른 인식을 하고 있느냐. 남자로서 여자를 바르게 인식하느냐. 또 여자로서 남자를 바르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남녀 3대화 인식을 해갖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어디다가 인용을 하느냐. 언제 내 개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이걸 언제 적용하느냐. 지난 시간에 35세까지로 해서 15세, 25세, 35세. 그래서 15세에 한 번, 그쯤에 한 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답을 한번 해봐라는 거고, 남녀의 상대와 기법에 다섯 가지 질문을 해서 한번 자기가 답을 내보는 거예요.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세쯤에서 한번 해보고, 35세쯤에서 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45세, 55세, 65세, 75세까지는 해놨는데, 15세는 어떤 상황이냐. 15세는 사춘기에 들어갈 때, 누구든지 사춘기 들어갈 때 남자 아니면 여자를 다 느끼기 때문에 사춘기 들어갈 때 남녀 상대에 대한 이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는 거죠. 본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사춘기를 지낼 수 있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도 있다니까. 내가 이 남녀의 상대화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개인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몇 세에 들었느냐. 그것을 들었을 적에 15세 같은 거는 15세부터 하고, 25세, 35세, 자기 나이에 있어서 적당한 때 연대가 15세라 5 단위로 해서 10년 차이로 해서 한 번씩 해봐라. 이런 내용이고, 시작은 사춘기 때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5세는 언제 해야 되냐. 25세는 결혼을 두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두고 있는 이런 전후, 결혼을 했을 때나 결혼 후, 이 전후에 1년, 이 경우는 반드시 해라. 반드시. 그래서 이 결혼의 연대를 지금 우리가 또 마침 또 젊은 청년 둘이 와서 남녀가 와서 해당될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결혼은 30대가 되면 늦다. 요 내용을 담은 취지가 그런 거예요. 적어도 20대에 결혼을 마쳐라. 이런 내용도 덧붙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35세 되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아이가 8세. 그 부모가 되는, 학부모가 돼서 한번 또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남녀 상대하니까 아이가 남자냐, 아이가 여자냐 따라서 부모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남녀의 상대화 기법에서 5가지 질문을 가지고 내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는 남자냐? 왜 우리 아이는 여자냐? 나는 왜 남자고 나는 왜 여자냐? 나는 왜 부모로서 아버지고 나는 부모로서 엄마냐? 또 내 엄마로서 또 부모가 있고 내 아버지로서 부모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녀를 둠으로써 3대를 걸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개인의 가치 상승에 대한 접근을 해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기서 35세까지 했고 이제 45세입니다. 45세. 오늘 처음 말씀하는데 45세는 언제 해보느냐. 45세 때를 어느 때를 45세라 해서 이런 걸 적용해 보냐 그러면은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8살 때 하면 8살 때 한번 해보지만은 또 아이가 사춘기 됐다. 그럼 아이가 15살 전후가 되어지는 그 사춘기를 말해요. 아이가 사춘기 될 때 부모님들이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아이의 사춘기를 바라보느냐. 내 사춘기도 내가 제대로 표현 못하고 넘어왔는데 내가 그렇게 넘어왔다고 해서 아이 사춘기를 나는 그냥 내몰라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죠. 접근해 본다는 거죠. 아이의 사춘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이의 사춘기 문제를 자기의 개인의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한번 이때에 남녀의 상대화 기법에서 내가 아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 아이가 남자로 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남자는 또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또 남자에 대해서 고민하는지 여자에 대해서 고민하든지 또 부모들이 보는 어떤 자녀들의 또 어떤 손녀들이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바라보는 사춘기로서의 그 손녀를 두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남녀의 상대와 기법에서 내가 고민해보고 또 부모들이 고민하는 거, 자녀들이 고민하는 거 이런 것을 중간에 있는 부모로서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답을 한번 내본단 말이죠. 답에 대해서 이게 정답에 가깝다는 건 좀 있으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직 정답지를 갖다 댈 내용은 아직 아닌데 이 내용은 일단은 고민을 해봐라. 어느 세월에 정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 했는데 이 소식을 나이가 45세쯤 돼서 들었는데 그럼 아직 35세는 아닌데 45세 들어가고 정답이 맞을 거다 아니다. 그건 없어요. 한 번 해갖고는요 이건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봐야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 55세 때 해봐라는 거예요. 55세 때 10년 단위로 계속 넘어옵니다. 이 55세 때 하라는 것은 아까 한 거 마찬가지예요. 이 사춘기 때 내 사춘기 됐다. 그럼 내가 또 다음에 25살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 결혼이죠. 결혼. 아이의 결혼 정년기 때에 내가 한 번 더 또 검토를 해본단 말이죠. 응? 아이의 정년기. 그럼 아이가 결혼을 했다. 이제 55세 되면 결혼은 사실은 부모로서 결혼에 대한 걸 다 끝마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쩌면 표준적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60 넘어서 70이 다가오면서 이런 내용을 볼 때요.
60 이전에 아이의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것은요, 부모로서는 복입니다, 복. 그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25세 때 결혼 정년기를 하라는 것은 젊을 때 애를 길러봐야 이게 힘이 있어요. 애를 기를 수 있는 힘은 젊을 때 되는데, 나이 30대하고 40대 돼갖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길려고 하면요, 몸부터 부딪히거든. 그리고 또 어디서 부딪히냐? 내가 늙었을 적에 아이가 결혼하는 부분을 딱 다가오면요, 정말 난감한 부분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좀 지금 주제하고는 좀 다른데, 이건 한번 참고 삼아로 들어는 거고, 그래서 이 주제가 15세, 25세, 35세, 45세, 55세까지를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다는 거고, 10년 단위로 한 번씩 해봐라는 거예요. 10년이 되면 뭐 강산이 변한다 하니까 10년 단위로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가 15살 때 생각한 거, 35세, 50세 생각한 것들이 내가 과연 지금 맞아가느냐, 이런 점검을 해보는 거죠. 자기 노트를 정리하든지 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 개인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5세 때죠, 65세 때. 아이는 결혼 다 하고, 또 지살길 가고, 또 자기 아이들 기른다고 또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65세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남자 아니면 여자들이요, 둘이 있든지, 부부가 있든지, 뭔가 홀로 있든지, 이런 상태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개인의 가치 상승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생존이죠, 생존. 여기에서 생존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떡하니 남녀가 돼가지고 사는 거 됐어요. 그렇게 고민 안 하고 남자니까 살아가고 여자니까 살아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65세가 되면 비로소 아내에 대한 위치, 비로소 남편에 대한 위치를 그때서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65세의 나이가 다가온다니까.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는데, 그 남자로서 살아간다. 계속 혼자서 살아가느냐, 이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자로 산다. 어제 남편을 일찍 이어고 여자로 사느냐, 이 문제도 같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개인의 가치 상승 문제를 남자 혼자 가느냐, 여자가 혼자 가느냐, 안 그럼 남녀가 같이 가는 데에 도대체 남자는 어떤 위치고 여자는 어떤 위치냐 하는 생존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이 갈등이 올 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담이 오고,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답을 가지고, 이래서 남자는 홀로 살면 안 되고 여자는 홀로 살면 안 되고 남녀가 같이 있는 게 좋겠다 하고 이런 결론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때 한번 이걸 해봐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어떤 남녀의 생존 부분을 이때는 다루는 때고, 또 75세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하고 합니다. 이것은 나왔어요. 이건 똑같이 남녀 생존입니다. 생존인데 이건 다르죠. 65세 때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같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존재하는 것에서 생존 문제를 했다 그러면 75세가 되면요, 다른 생존 부분이에요. 영원한 생존. 요 남녀에 대해서 요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남자로서 여자로서 생존되어지는데 이거로서 인생이 끝나느냐. 75세 돼서요, 여기 답을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요걸 알려놨는 거는, 미리 알고 있는 거는 내가 75세 때에 남녀 생존 부분에 내가 답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인생 전체를 보고, 그때는 자녀도 없고 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거기서 뭐 남자의 여자의 어떤 성적인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존재한다는 것밖에 없는데, 내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코에 숨을 쉬는 여기서만 끝나느냐. 여기서 철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반드시 개인의 가치 상승이 요때 반드시요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존재라는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가. 나이 70 보냈다고 해서 비로소 이거 내가 70 보냈으니까 가치 있느냐. 아주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65, 75 요 부분에서 남녀의 생존 부분에, 65세에서는 이거는 살아오는 현재에 대한 생존 부분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은, 75세 생존 부분은 코의 숨이 끝날 때도 내 삶이 여기 끝나느냐, 같이 내 성전에서 여기 끝나느냐, 안 그러면 계속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갈림길에 있는 남녀 생존 부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는 이 질문을 가지고 7가지 단계에서 7가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본 여기서 어느 부분을 내가요 우선 캐치를 해보냐. 개인의 가치 상승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에서 이게 개인의 가치 상승을 한번 해볼만 하고 있다. 그 정답은 아닌데 한번 내가 해보니까 이거 해볼만 하다고 그럴 때 그거는 뭐냐, 기준이 뭐냐면 그거는 평강이에요. 평강. 응? 내 자신의 15살이나 25살 이래 돼갈 때 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불안한 것이 없고 어떤 평안이 있느냐. 결혼 상대를 두고 있는 데서도 내가 평안하냐. 그 다음에 내가 학부모 된 것에도 내가 어떤 평안 자체가 있느냐. 요거 자체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15살 때, 25살 때, 35살 때 75살까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평안이 있어요. 평안. 이 평안은 누가 보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 평안을 우리는요, 모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실험한 사람들에게 이게 다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5가지 질문을 해본다. 택도 없이 그냥 괜히 머리 복잡하게 분민해라고 이런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남녀의 상대와 기법을 주는 이유는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면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답을 찾으냐? 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답이 주어져 있고 답이 주어지면 그걸 답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답은 개인의 가치 상승에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한 개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부분에 내가 얼마나 그 가까이 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이 가 있는 중에서도 또 주어진 답은 남자나 여자 중에서 누가 거룩에 가까우냐. 이 부분을 왜 가지고 있는 자세를 이 답이 벌써 주어져 있다니까. 그리고 이미 이런 내용은 이미 앞에서 여러 해를 해오면서 답은 이미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했어요. 남자 중에서 남자가 여자가 좀 오늘 두 쌍이 있어서, 한 쌍이 있어서 오늘 묘하게 이것이 본인들에게 직접 이야기되는 것 같아서 아마 등골이 지금 막 따끈따끈할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 답을 해봐야 돼요. 남자가 여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아무것도 맹탕에 쌓인 게 아닙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를 한번 고려해 보는 거죠. 남자들이 들을 때 당당하게 내가 거룩하다. 여자들이 들을 때 나는 거룩하다 라고 할 만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현재 남자 중에서 여자 중에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남녀의 상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데 15살, 25살, 35살 이렇게 쭉 해서 나아갈 적에 이미 거룩이라는 주제는 주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이 답을 해야 되는데 남자로서 내가 거룩하다, 여자로서 내가 거룩하다 하는 이 거룩에 대해서 누군가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거지 생판 거룩하지도 않는 존재를 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걸 분명히 둬야 돼요. 전제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존재를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듣는 직접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얼마나 이 자리가요. 나름대로 참 어떤 획기적인 또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러잖아. 남자가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아내입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즉 거룩이라 할 때는 거룩은 분명히 존재가 있는데 거룩을 향해서 남자가 떠나야 된다 이거죠. 이런 내용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반박해갖고 어떻게 성경 전체가 남자에 대한 글인데 어떻게 여자가 거룩하고 또 성경의 모든 일꾼들은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가 거룩하냐.
그거는 하려고 하면은 이 시리즈 나온 내용을 앞에 거를 다 뒤져봐야 돼요.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할 때 답이란 걸 내야 되는데 질문을 해봐야 돼. 또 한번 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15살 때, 25살 때, 35살 이래 10년마다 한 번씩 답을 내야 되는데 답을 낼 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은 뭐냐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은 여자는 거룩을 아는 존재인가 이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성경을 두고 제가 여자가 거룩하다라고 해서 본문에도 남자가 거룩을 향해서 따라가라 이런 표현인데 여자는 거룩을 아는 존재인가? 아는 존재인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남자는 또 여자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자는 거룩을 아는 존재인가 스스로 봐야 되는 거고 남자도 여자는 거룩을 아는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 하면 남자도 마찬가지다. 남자는 거룩을 알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남자는 거룩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여자도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남자도 남자 스스로 고민해요. 거룩을 알 수 있는 존재냐 또 거룩을 아는 존재인가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자는 이미 거룩한 존재로서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표를 다 남겨뒀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여자가 거룩하다는 거 본문에 있는 창세기 2장 20절 내용에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아내라 하는 위치를 두고 나아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여자는 거룩을 아는 존재인가? 남자는 거룩을 알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남녀의 상대와 기법을 남녀 3대화 인식을 이런 거 애우면서 10살 터울로 계속해서 해보면은 75 되기 전에 하여튼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15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림도 없어요. 15살. 근데 그것이 되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인식이 되는 만큼은 그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장하는 또 성경이 보장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